듣기 전에 저희 강아지 미용했어요. 얼굴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파트 2 바로 시작해볼게요. 나 알람 소리 들었어. I heard the alarm. 중요한 건 강세가 알람에서 뒤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알람 이렇게는 알고 있지만 소리가 alarm, alarm 이렇게 난다는 걸 모르시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alarm 이렇게 단어 들었을 때 못 알아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소리가 많이 다르죠. I heard the alarm. 반드시 귀에도 이 발음을 익혀두시고 내가 이걸 발음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alarm 얘기 나온 김에 그 호텔에서 보통 모닝콜 해달라고 전화하시잖아요. 그게 wake up call 이라는 거. 모닝콜 해도 물론 알아는 들을 텐데 wake up call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 나 책을 빌렸어. I borrowed a book. I borrowed a book. 기억하시죠? 빌리다, 빌려오다, 빌려주다가 포인트예요. 요거 우리 위크 1에서 이미 하고 왔습니다. 배운 내용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나 날씨 확인했어. 일단 확인하다 라고 하면 check가 있고 confirm이 있죠. 두 단어 모두 확인하다. 한국어에서도 그냥 자주 쓰는 단어들이죠. 그런데 미묘하게 차이가 또 있다는 거. 체크는 일단 한번 알아보는 차원에서 조사하고 점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안전한지 아닌지 간단하게 눈으로 그냥 오케이 오케이 하고 확인하는, 쉽게 생각하시면 체크리스트가 있죠. 장 보러 갔을 때 뭔가를 사면서 내가 장바구니에 담은 건 어떻게 해요? 체크 표시를 하잖아요. 맞다 아니다 라는 걸 의미하죠. 요 느낌이 바로 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크하는 이 느낌. 하지만 confirm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나 정해진 일정, 결심,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혹은 발생되고 있는 어떠한 일이 맞다, 정확하다 라고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확인하고 확실하게 해두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체크보다 confirm이 좀 더 엄격하고 타이트한, 좀 더 빡센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날씨 확인했어를 I checked the weather 할 수도 있고 I confirmed the weather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I checked the weather 하게 되면 비가 오는지 날씨가 좋은지 바람이 부는지 그냥 한번 눈으로 쓱 보고 말았어.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I confirmed the weather 한다면 확증을 하는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는 잘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나 손가락 베었어. I cut my finger. 여기서 중요한 게 베다, 베이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영어에서는 cut을 쓴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이 문장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나 손가락이 절단됐어. 그리고 하나는 나 손가락 베었어. cut이 절단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베이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정말 정말 중요해요. 참고로 종이에 이렇게 베이는 거 있죠. 그걸 paper cu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 종이에 베었어 라고 하는 걸 I got a paper cut, I got a paper cut 이렇게 한다는 거 또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내가 너한테 편지 썼어. 내가 너한테 이메일 보냈어. 이 문장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문법 시간에 열심히 배웠던 수요동사라는 것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편지를 써주다, 이메일을 보내주다 이런 식으로 동사에 주다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간다면 수요동사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구분을 하실 수 있으세요. 수요동사가 왜 중요하냐?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주어, 동사, 간목, 직목 막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는데 쉽게 말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뭐를 뭐뭐에게, 너에게 편지를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게 두 개가 나오는 경우, 우리나라 말 순서대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영어에서도 I sent you. 근데 뭐를 보내는 거죠? A letter.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잘 생각해 보시면 뭔가를 주는 거는 대상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제가 편지를 쓰는데 쓰는 대상을 안 정해놓고 쓰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제일 먼저 편지를 쓸 때 맨 위에 뭐라고 쓰죠? TO. 누구에게 라고 딱 정해놓고 편지를 쓰기 시작하잖아요. 이메일을 쓸 때도 누구한테 보냈는지 이메일 주소 쓰고 그리고 이메일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냥 생각해보면 한국어가 비슷해요. 비슷한데 문법에서 그렇게 좀 어렵게 설명을 했다는 거 그냥 쉽게 생각하시고 한국어 순서대로 누구한테가 먼저 나온 다음에 무엇을 보냈는지를 이어서 설명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가 나한테 전화했잖아. You called me. You called me. 쉽죠? 엄마가 쿠키 구우셨어. 레미가 마늘을 으깼어.
내가 양파를 얇게 썰었어. 내가 감자를 썰었어. 이게 다 요리할 때 쓰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요리 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요리법을 좀 아시면 좋은 게 레스토랑에서 메뉴에 이 요리법들이 좀 나와 있죠. 음식 설명을 하면서. 일단 굽다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굽다는 크게 불에다 굽느냐 아니면 요리 기계에다 굽느냐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리 기계에 굽는다고 하면 열이 전방 위에서 오는 거고요. 불에다 굽는다라고 하면 아래에서 이렇게 열이 올라오는 요걸로 사실 이 단어들을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기계로 굽는 거를 한번 따져볼게요.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bake, roast, broil 요렇게 세 가지를 기계에 굽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쉬운 게 bake인데요. bak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베이커리죠. 빵, 쿠키류를 말하는 건데 어디다 굽냐 이거예요. 오븐에다 굽습니다. 중요한 건 mixture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해서 또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서 굽는 게 베이크예요. solid하지 않은, 약간 뭔가 딱 모양이 잡혀있지 않은, 좀 섞어서 굽는 게 베이크예요. roast나 broil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 원물 자체를 굽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고기가 될 수도 있고 야채가 될 수도 있겠죠. broil 같은 경우에는 열원이 좀 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높은 온도에서 요리하는 걸 broil이라고 합니다. 높은 온도에서 오래 요리를 하면 타니까 좀 빨리 익을 수 있는 두껍지 않은 요리이거나 이미 한번 요리가 된 걸 겉을 좀 바삭하게 익히기 위해서 한 번 더 브로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생선 요리나 전기 통닭구이 같은 걸 약간 브로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겉이 좀 바삭하게 만드는. 그리고 또 브로일의 느낌 자체가 기름이 좀 쭉 빠진다는 느낌이에요. 불에 굽는 게 있겠죠. 불에 굽는 건 grill, roast, barbecue. 그런데 지금 로스트가 또 나왔죠. 맞아요. 로스트는 오븐에 굽는 것도 로스트고요. 불에 굽는 것도 로스트라고 합니다. 둘 다 혼용해서 사용하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불이나 열을 가지고 요리한다라는 표현이 로스트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좀 포인트이긴 하거든요. 그릴 같은 경우에는 느낌 오시죠? 우리 석쇠 자국을 그릴 자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깃집에서 석쇠 얹어놓고 바로 위에 굽죠. 불에 직화로 굽는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베큐가 있어요. 근데 바베큐도 직화하는 거잖아요. 통째로 굽는 걸 말해요. 통째로.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그릴 같은 경우에는 좀 chopping해서 슬라이스해서 불에다 직접 얹어 먹는 거라면 바베큐는 통째로 굽기 때문에 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소스를 계속 발라줘야 되는. 자, 그래서 쿠키를 굽다에 가장 적합한 건 my mom baked가 되겠죠. baked cookie. 다음 마늘을 으깼어. 마늘을 으깨다라는 건 crushed를 씁니다. 비슷한 게 또 crushed pepper이 있죠. 막 갈려진 고추 그리고 으깨진 후추를 crushed pepper이라고 씁니다. crushed garlic 하게 되면 마늘을 이렇게 으깨서 잘게 작게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걸 말해요. 그리고 양파를 얇게 썰었어. 얇게 썬 게 중요한 거예요. 얇게 썬다는 슬라이스 치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얇게 편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양파를 얇게 써는 건 I sliced an onion. 내가 감자를 썰었어. 썰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chop 그리고 하나는 dice. dice는 주사위를 의미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깍둑 썰기 하는 게 dice예요. 그리고 chop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써는 걸 말합니다. She chopped potatoes. She diced potatoes.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내가 바닥을 닦았어. 바닥을 닦다, mop. 대걸레를 mop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대걸레로 보통 바닥을 닦잖아요. I mopped the floor.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걸레로 이렇게 닦았다라고 한다면 I wipe가 돼야겠죠. I wiped the floor.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어요. 나 설거지했어. 설거지하다. Do the dishes. 혹은 wash dishes 라고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자주 쓰는 표현이거든요. do를 써서 설거지하다라고 말할 때는 do the dishes 하셔야 되고요. 그릇을 씻어 할 때는 wash dishes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내가 설거지했어 라고 하니까 I did the dishes, I wash dishes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나 무슨 소리를 들었어. 뭔가 들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I heard something. I heard something. 나 들었어. 뭔가. 우리 교복 입었어. 교복이 uniform이죠. uniform. 근데 중요한 건 나 교복을 입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I wore
school uniforms. I wore school uniforms. 걔는 너를 사랑해. He loves you. She loves you. 나 뭔가 느꼈어. 마찬가지로 뭔가 느꼈다, something 쓰면 되겠죠. 나 뭔가 들었어 할 때 I heard something 이었으니까. 그럼 나 뭔가 느꼈어. I felt something. 이 느꼈다라는 건 약간 육감으로 느낀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뭔가 닿았다. 그래서 나 지금 뭔가 이상한 거 느껴졌어.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I felt something. 걔는 나를 무시했어. 기억나시죠? ignore. ignore. 강세 주의하셔야 됩니다. She ignored me. He ignored me. 빨리 하면 she ignored me. He ignored me. 내가 컴퓨터 고쳤어. 고치다, fix, repair. 두 개 있던 거 기억나시죠? fix를 써서 컴퓨터 고쳤어 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냐면 전원 코드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코드가 빠져 있었구나. 코드 딱 꽂고 I fixed it. 전문가가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쳐지는. 그럼 repair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수리를 한 거죠. 뭔가 문제가 있어서 기사님이 와서 혹은 내가 컴퓨터 본체를 들고 수리센터에 가서 고친 걸 repai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걔는 트럭을 운전해. He drives a truck. She drives a truck. S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걔는 주말에 일해. She works on the weekend. He works on the weekend. 마찬가지로 S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나는 새 노트북 샀어. I bought a new laptop. 사다. bought. buy의 과거형이죠. bought. boat라고 절대 발음하시면 안 되고요. boat는 배죠. bought.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참고로 노트북, 랩탑입니다. 노트북은 공책을 말해요. 데스크탑이 아닌 무릎 위에 얹어놓고 쓰는 거니까 랩탑. 걔가 커피를 가지고 왔어. 가지고 오다. brought. brought 이죠. bring의 과거형이에요. brought. 이게 또 일부러 제가 I bought 이랑 brought 연속으로 나오게 해놨어요. 여러분 연습하시라고. I bought a new laptop 하게 되면 노트북을 새로 사는 건데 I brought 내가 새 노트북을 가지고 왔어가 되니까 bought, brought, bought, brought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알 발음 하나가 굉장히 큰 소리의 차이를 만들거든요. bought, brought. 걔가 커피를 가져왔어. She brought some coffee. He brought coffee. 요게 됩니다. 걔가 나한테 키스했어. He kisses me. She kisses me. 걔는 고기 안 먹어. 걔가 고기를 평소에 아예 안 먹는다. 약간 채식주의자라는 의미겠죠. She doesn't eat meat. She doesn't eat meat. 기억나시죠? He doesn't. She doesn't. She doesn't eat meat. He doesn't eat meat. 발음 주의해주세요. 내가 음식을 좀 가져왔어. brought. I brought some food. 그리고 마지막 네가 그거 끝내. You finish it. You finish it을 어디서 보통 활용을 할까요? 마지막 남은 음식이 있을 때 이거 네가 마지막 남은 거 먹어. 요 표현을 you finish it 이렇게 쓰거든요. 바디로션이나 샴푸 같은 거 한두 번 정도 쓸 양이 남았을 때 Can I finish this? 내가 다 사용해도 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오늘은 어제보다 좀 짧은 내용이었어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복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 나머지 반 페이지를 한 번에 다 나갈 거예요. 충분히 반복하셔서 완전히 익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바이.